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이 밥을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연락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답장은 옵니다. 짧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당신은 혼자 생각하죠. 요즘 바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가? 근데 사실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야기는 그 느낌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마음을 접을 때는 뭔가 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싸움이 있었다거나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관계가 식어가는 걸 느낄 때 사람들은 계속 그 사건을 찾습니다. 언제부터였지? 뭐가 문제였지? 우리가 어디서 틀어진 거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마음이 식는 건 대부분 사건이 없습니다. 소리도 없고 장면도 없고 기억에 남는 날짜도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그게 훨씬 무섭습니다.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남자가 어떤 관계에서 마음을 접기 직전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말이 아닙니다. 표정도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느낌으로는 압니다. 전에는 같이 있으면 공기가 달랐는데 이제는 뭔가 살짝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 옆에 앉아 있는데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요즘 나한테 뭔가 불만 있어? 우리 괜찮아? 무슨 생각해? 그 순간 남자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니, 왜? 그냥 피곤해. 별거 아니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신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아니야라고 대답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는 방식을 봐야 합니다. 전에는 아니야, 왜 그래라고 하면서 뭔가 더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아니야에서 끝납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설명을 포기하는 것. 사람은 마음이 있는 관계에서는 오해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었어. 나는 이런 의도였어. 그렇게 들렸구나. 미안. 이런 말들은 사실 설명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이 관계에 머물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오해를 바로잡는 게 점점 번거로워집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또 싸울 텐데. 굳이. 이 굳이가 쌓이기 시작할 때 관계는 조용히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뭔가를 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숨기고 있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의외로 말이 없어도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마음이 접히기 시작하면 침묵이 달라집니다.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침묵 속에 뭔가 들어있는 느낌. 당신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뭔가 말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침묵은 두 종류입니다. 함께 있는 침묵과 각자 있는 침묵.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침묵이 어느 쪽인지 몸이 먼저 압니다. 네 번째는 반응의 온도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전엔 당신이 사소한 말을 해도 웃었거나 같이 얘기를 이어갔거나 아, 진짜? 라고 했거나 지금은 어떤가요? 당신이 재밌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웃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웃어주고 있나요?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반응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상대방은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관리.
이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5번째,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을 접기 직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오히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이 줄었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압니다.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화가 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당신의 행동 하나에 기대가 어긋나고 그래서 말하고 따지고 다시 얘기하고 그게 피곤하더라도 거기엔 에너지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식으면 더 이상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그 말해봤자가 관계의 온도입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도 싸우지 않습니다. 6번째는 계획의 문제입니다. 관계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 달에 거기 가보자. 겨울 되면 우리 이거 해보자. 그때 같이 먹어봐야 하는데. 이런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지금 당장은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당신이 있는 미래의 그림이 흐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이게 꼭 이별을 결심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는 상태. 그게 때로는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합니다. 7번째. 이건 스스로 느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점점 당신이 혼자 이 관계를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연락도 내가 먼저, 화해도 내가 먼저, 약속도 내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것도 나. 이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이미 한쪽 발을 빼놓은 상태에서 그 공백을 당신 혼자 채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노력한다고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관계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엔 그 사람이 지쳐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엔 관계 자체에 균열이 생긴 것이고 어떤 경우엔 그 사람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어떤 경우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이 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신호들은 그 자체로 이별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느끼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불안한 건 아닐까? 상대방을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혼자 사귀고, 혼자 다독이고, 혼자 괜찮다고 설득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호를 느낀 게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이라면, 그리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했다면, 그 설득 자체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 어떤 날의 침묵, 어떤 대화가 끊겼던 순간, 그 장면이 떠올랐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렸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어딘가 걸리는 게 있다면 그 걸리는 느낌을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랑을 접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지쳐가거나 멀어져 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잃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떠올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당신은 지금도 편안한가요? 아니면 편안한 척을 하고 있나요?